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나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어. 나 이래 봬도 시세 2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겉으로 보면 정말 부러운 분들이시죠. 동창회에 가면 으쓱하게 이야기하시고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서울 괜찮은 동네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시세로 따지면 거의 18억 정도 되는 집이죠. 누가 봐도 부자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마트 가는 게 무서워. 장바구니에 뭘 담을 때마다 가격표부터 보게 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18억짜리 집에 사시는 분이 마트 장보기가 무섭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정이 이랬습니다. 은퇴하시고 나니까 매달 들어오는 돈은 연금이 전부인데 나가는 돈은 장난이 아니래요. 건강보험료에 아파트 관리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여기에 공과금이랑 기본 생활비, 이것저것 합치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연금 들어온 거 그대로 다 나가고 오히려 평생 모아둔 저축을 조금씩 까먹기 시작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자라고 하면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를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집이 20억이면 부자고 10억이면 그럭저럭이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지금처럼 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해 놓고 은퇴하면 이제 좀 쉬면서 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집값은 올랐다고 하는데 정작 그 집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이랑 보험료도 같이 올라버렸으니까요. 결국 뭐가 됐냐면요. 통장에 찍히는 잔고는 점점 줄어드는데 집값만 숫자로 올라가 있는 거죠. 팔기 전까지는 그냥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인데 말이에요.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인데 그 돈을 매달 조금씩 까먹으면서 사는 기분이 어떨까요? 불안하죠. 이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이런 걱정이 매일매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자산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자산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자산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두고 있는 상태. 돈이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집은 있는데 매달 쓸 돈이 부족하신 분, 은퇴는 했는데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신 분, 아니면 아직 은퇴 전이시지만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막막하신 분.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은퇴하면 어떡하지? 돈은 충분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고 공부도 하고 전문가분들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조금씩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들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은퇴를 하잖아요.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고 곧 하실 분들도 계시고요. 그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껍데기만 화려한 가짜 부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마음 편한 진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가짜 부자가 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가짜 부자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재산이 가짜라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이 실제 생활에서 나를 부자답게 살게 해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해봅시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시다가 60세에 은퇴하셨어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셨는데 지금 시세로 한 20억 정도 되는 집이에요. 동창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시죠. 모임에 나가시면 집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1년쯤 지나니까 상황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을 한번 볼까요? 국민연금이 한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매달 나가는 돈은 어떨까요?
일단 건강보험료가 만만치 않아요. 재산이 많으시니까 건강보험료도 그에 맞춰서 나오거든요. 김 선생님의 경우에는 한 달에 45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잠깐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직장 다니실 때는 회사에서 반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내 월급에서 빠지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은퇴하시면 지역가입자가 되시는데요. 그러면 회사에서 내주던 절반이 사라지고 내가 전부 다 내야 해요. 게다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반영이 됩니다. 집값이 높으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가는 구조예요. 다시 김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건강보험료 45만 원에다가 아파트 관리비가 한 35만 원 정도 나온대요. 거기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월 평균으로 나눠보면 한 25만 원 정도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갔죠? 여기에 공과금 합치면 한 20만 원, 그리고 기본 생활비가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는 들어요. 아무리 아껴도요. 다 합치면 얼마예요? 한 달에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요? 국민연금 150만 원,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퇴직금으로 받아서 통장에 넣어둔 돈, 그거 매달 조금씩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이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는데 석 달 지나고 넉 달 지나고 하다 보니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줄어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하우스 푸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집은 있는데 대출 갚느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은퇴 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집값은 높은데 정작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수중에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김 선생님은 예전에 동창 모임 같은 데 나가시면 시원시원하게 한턱 내시던 분이셨대요. 밥값 계산할 때도 오늘 내가 낼게 하시고 그런 스타일이셨대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는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자꾸 계산을 하게 되신대요. 여기서 10만 원 쓰면 이번 달 예산 초과인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임 연락이 오면 예전처럼 반갑지가 않으시대요. 오히려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끔 빠지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안 나가시게 됐대요. 바쁘다고 핑계 대시고 몸이 안 좋다고 하시고. 그렇게 1년, 2년 지나니까요. 연락하는 친구가 거의 없어지셨대요. 20억짜리 집에 살면서 친구 하나 없이 혼자 텔레비전만 보고 계신다면 그게 과연 부자일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가짜 부자의 함정입니다. 돈 문제로 시작해서 결국 인간관계까지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부자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를 기준으로 부자를 판단하시잖아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의 진짜 부자는 자산 규모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얼마냐로 결정됩니다. 이걸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매달 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가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자산이 10억입니다. 집이 한 8억 정도 되고 저축해둔 돈이 2억 정도 있어요. 나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자산이 5억입니다. 집이 한 3억 정도 되고 나머지 2억은 연금이나 배당 나오는 금융상품에 넣어두셨어요. 자산만 보면 가 씨가 훨씬 부자죠? 10억 대 5억이니까 2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요, 매달 들어오는 돈을 한번 볼까요? 가 씨는 국민연금 150만 원이 전부예요. 저축해둔 2억은 통장에 그냥 있는 거고요. 나 씨는 국민연금 120만 원에다가 금융상품에서 매달 150만 원 정도가 나와요. 합치면 매달 27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누가 더 마음 편하게 살까요? 당연히 나 씨죠. 가 씨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부족하니까 저축한 돈을 조금씩 까먹어야 해요. 반면에 나 씨는 매달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만 쓰면 돼요. 이게 바로 현금 흐름의 힘입니다. 왜 현금 흐름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집니다. 매달 돈이 들어온다는 건 마치 월급 받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두 번째,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나오든 경조사가 몰리든 다음 달에 메꾸면 된다는 여유가 생겨요.
세 번째,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친구 만나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손주한테 용돈 주고 이런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내 자산이 얼마인지보다 매달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집 크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영어로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자녀분들 다 출가하시고 나면 사실 30평, 40평 큰 집이 필요 없잖아요. 부부 두 분이 사시기엔 20평대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20억짜리 집을 팔고 12억짜리 집으로 이사하시면 8억이 남잖아요. 이 8억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시면 안 되고요. 매달 돈이 나오는 구조로 만드셔야 해요. 예를 들면 연금형 상품에 가입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목돈을 넣으시면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받으시는 상품이에요. 물론 상품마다 조건이 다르니까 여러 곳 비교해 보시고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은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예요.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라서 안전합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70세에 시세 5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매달 한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으실 수 있어요.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계속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집값이나 나이에 따라 다르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자산의 성격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시세 차익형 자산이에요. 지금 사뒀다가 나중에 값이 오르면 팔아서 이익을 얻는 자산이죠. 다른 하나는 수익형 자산이에요. 갖고 있으면 매달 돈이 들어오는 자산이에요. 상가 월세나 배당금 같은 거죠. 젊을 때는 시세 차익형이 좋을 수 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수익형 자산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달 쓸 돈이 필요하니까요. 물론 어떤 방법이 본인한테 맞는지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고요.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째, 은퇴 후에는 자산이 얼마냐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얼마냐가 더 중요합니다. 둘째, 집값은 높은데 쓸 돈이 없는 상태. 이걸 자산의 감옥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기 쉽습니다. 셋째,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집 크기를 줄이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하거나 매달 수입이 나오는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집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숫자로만 화려한 부자보다는 매일매일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실속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계속 준비해 볼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에 또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